다음은 A와 B 기체가 반응을 해서 C 고체와 그리고 D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표는 실린더에 A, B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실험 1, 2, 3에 대한 자료이며 1, 2, 3에서 A는 모두 반응하였고요. 1에서 반응 후 생성된 실험 1번에서 반응 후 생성된 T의 질량은 27Wg이고요. 이때 C의 화학식량에 대한 A의 화학식량의 B는 5분의 2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W 값 자체가 미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W를 소거한 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1번부터 대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1번은 A 기체가 3몰의 B 기체와 반응을 해서 C는 고체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D몰의 기체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이때 A의 질량 반응 전에 14g 그리고 B의 질량은 96g을 집어넣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전체 주어진 조건에서 맞는 것만 그대로 써보죠. 1, 2, 3에서 A는 모두 반응하였고 14g이 반응해서 0이 되어버렸고 B 당연히 남겠죠. 그리고 C와 D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생성된 D의 질량 값이 27이라고 27g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27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험 2번과 실험 3번을 연이어서 써본다면 A가 3몰의 비와 반응을 해서 C 고체와 그리고 3D의 기체를 만들었을 때 최초 7g과 Xg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고요. 여전히 A, 7이 모두 반응을 했고 X, 즉 B는 X 중에서 남아있게 되겠고요. 이때 C와 D가 생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C와 D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분명히 제가 실험 2번에서 B가 남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실험 3번 마저 그냥 그대로 이어갑니다. 당연히 A가 3몰의 B와 반응을 해서 그리고 C 고체를 만들고 3몰의 D 기체를 만들었을 때 여전히 7Wg과 36Wg을 반응을 시켰을 때 2번과 마찬가지로 실험 3번도 모두 A가 다 반응을 해서 소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C하고 D가 생성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만 얼른 메꿔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요. 예, 1번 실험에서 A14가 반응했었을 때 D가 27이 생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번 실험에서는 반응한 양의 A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13.5가 생성이 되었고요. 실험 3번도 마찬가지로 13.5가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들의 반응을 마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어진 자료값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면 이때 반응하고 있는 나머지 거 반응 후에 D의 몰수에 대한 B의 몰수의 값이 실험 2번을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D의 양이 몇 몰이라면 B의 양은 몇 몰입니다 하고 나와서요. D하고 B가 각각 몇 대 몇이라고요? 그렇죠. 각각의 몰수가 그렇죠. 여기 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소모되어져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그대로 실질적으로 1번 실험에 비해서 2번 실험에 반응한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가상의 숫자 2번 실험을 3몰이 생성됐다라고 3몰이 생성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자동적으로 2번 실험에서 남아있는 반응 후 B의 양은 6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C는 1몰이 생성이 되었고요. 1몰이 형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소모되고 있는 A의 몰수와 B의 몰수는 각각 개수의 비에 따라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2번에서의 A의 반응적 몰수는 A가 1몰 그리고 B가 9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값들을 가지고 그들의 양을
조사를 해본다면 재밌는 거 하나가 나오죠. 바로 A의 화학식량과 B의 화학식량에서 A에 대한 화학식량 자체를 1모로 나온다면 저희는 분자량, 즉 화학식량을 7이라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의 화학식량이 7이라고 이야기한다면 C의 화학식량은 거기에 2.5배가 되는 거니까 17.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값을 그대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17.5라는 값을 대입을 한다면 생성된 C의 질량값은 17.5가 되겠고요. 더불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반응한 B의 질량값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물의 총 질량의 합 바로 31이 되기 때문에 선생물의 총 질량의 합 31이 되기 때문에 반응물의 총 질량의 합 역시 마찬가지로 31이 되기 위해서 24g이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산몰에 해당하는 그렇죠. B의 질량이 24g이 되기 때문에 구몰에 해당하는 B의 질량값 X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3배가 되기 때문에 X는 72W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요, 결국 72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그들의 화학식량, 즉 분자량에 해당하는 값은 B는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D의 경우에도 각각을 구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y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3번, 실험 3번에다가 대입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1몰에 A가 있었고요. 36에 해당하는 양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2분의 9몰에 해당하는 B가 있었을 때 반응한 양은 A가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그리고 B가 1대3으로 반응을 하고 C가 1몰이 생겨나고 D가 3몰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남아있는 B의 양은요, 결국은 2분의 9에서 2분의 6을 빼니까 2분의 3몰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성된 D의 양은 3몰에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Y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보았더니 D의 양 3분의, 그죠? 남아있는 B의 양 2분의 3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x는요, 72에 해당하는 값이고 y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6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